요즘 금수저, 흑수저 하는데요. 이 수저 논란의 핵심은요.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금수저도 흑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이런 수저 가지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거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게 만들고 흑수저는 절대로 은수저는 그냥 동수저, 철수저도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요. 단지 무슨 우리 사회에 상류 기득권에만 있거나 대기업 재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조에도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사설에 보면 자식에게 금수저 물려주는 대기업 기종 노조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조나 한국의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을 비판하는 이런 글들 중에 공작적인 글도 있고 기획된 글도 있죠. 특이수한 부분을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날 마치 노조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듯이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노조는 최소한 노조다워야 되지, 노조가 기득거나 하는 부분은 그것은 노조가 존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LG유플러스, 현대제철, 한국GM, 대한항공 등 8곳이 노사단체 협약에 전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식으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노사 간에 협약을 맺는데 정년 퇴직을 하거나 장기 근속한 사람의 자녀는 고용을 할 때 한마디로 우선 채용한다. 이거는요, 이 자유민주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적인 룰을 깨는 겁니다. 아니, 애비가 실컷 해먹고 정년 퇴직을 하는데 60세를 넘겨서 거기에 또 자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애비가 3, 40년을 근무했는데 거기에 또 자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뭡니까? 애비가 노동자로서는 금수저하면 자식도 금수저되고, 애비를 못 둔 사람은 이런 기업에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겁니까?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요. 노동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재벌을 비판하고 상류층을 비판하면서요. 자, 실업률이 16년 만에 10%에 육박하고 최고치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대기업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옛날에 사법고시 붙은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 들어가면 플래카드도 붙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그래서 한번 취업을 하려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세습하는 그런 대기업의 협약이 노사 간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요,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둘 다 구속시켜야 될 일입니다. 나빠도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노동자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 천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어쩌라 지랄들 해댑니다. 이게 단결이 아니라요, 우리끼리 해먹는데 나머지는 둘러리 서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짓을 하면서 잘나가는 노조에서 돈 걷어와서 그 돈으로 탄탄하게 노동운동 해나가면서 기업들 자꾸 휘둘르면서 기득권을 지켜가는 쪽으로 하면서 한마디로 정치판에 잡고 흔듭니다. 노조위원장 하면 국회의원 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에서 건달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요,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주 노조에서 나쁜 것만 배워와가지고요, 국회의원 돼도 별로 양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조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유지하고 대물림까지 하는, 나만 살고 보자는 탐욕을 누리고 있는데, 자,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월급이 2014년에 평균 월급이 239만원, 대기업은 465만원으로 거의 2배인데 이런 자리들을 자식한테까지 물려주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기업 노조가요, 비는 자리를 팔아먹은 애들도 지금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노조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취직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도 66곳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 15년에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공공기관도 66개나 이런 게 있더랍니다. 그런데 대기업 노조가 여전히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위한다. 청년 실업을 고민한다. 이러면서 이 정부가 하는 노동개혁이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개혁이고 정규직을 비정규화한다 어쩐다 하면서 반대하면서요. 그러면 자기들 똑바로 하면서요. 저는 정부가 노동개혁하는 내용 중에 다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도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서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부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노조 건달하면서 그거 반대하면요. 누가 그걸 옳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정말 다 썩어 자빠졌습니다. 노조도 썩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노동운동들이 2천만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비춰지는 풍토도 썩었고 이런 노동자를 숨겨주는 절도 썩었고 몽땅 다 썩었습니다. 어제 시진핑이 한국에 기증한 판다가 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는 판다가 올 봄에 대중한테 이제 공개된다. 그래서 국내에는 옛날에 판다가 있다가 감당을 못해가 들어갔는데 22년 만에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에버랜드는 매년 100만 불을 판다 보호 기금을 중국에 낸다. 이러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은요. 세계적 희귀종이라면서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이 곰 판다를 전 세계 중에서 저것들 말 좀 잘 듣는 나라에 선물로 주면서 그걸 갖고 뭐 합니까? 파는 게 아니라 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면 주는 게 선물이죠. 판다 이 2마리를 국내에 갖고 오는데 1년에 100만 달러 즉 12억을 중국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럼 곰값도요 제가 볼 때 12억이면 사겠습니다. 이 판다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희귀동물이라서 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와 이 선진 평화의 설림 평화의 상징으로 판다를 해외에 선물하는데 94년에 우리나라에 판다 2마리가 왔는데 4년 뒤에 IMF가 터져가지고 이 외화 모으고 금 모으는데 매년 이렇게 돈을 중국에 줘서 되겠냐 해서 그때 돌려줬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1년에 판다 2마리에 100만 불씩 먹는 것도 국내에 생산되는 이 대나무로 가지고 먹인다는데요. 자, 에버랜드는 그래 이야기한답니다. 놀이시설 이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운영비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비싼 돈도 아니다. 전 세계 13개 국가밖에 판다가 없어서 희소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물 주면서 돈 받아가는 이 때론 속성은 또 뭡니까? 옛날 중국말에 재주는 곰이 넘고 한마디로 돈은 떼놈이 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네요. 재주는 판다가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아갑니다. 아니 선물로 주고 기증을 했고 기부를 했다고 말하면서 돈을 100만 불씩 받아가면서 그것은 판다 보호 기금이라고 하면 이 뭔 이런 말장난도 있습니까? 판다가 12년 있으면 10년 있으면 12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금으로 만든 판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 그냥 치아라. 이 극장에 가서 쿵푸 팬더나 보고 말지요.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중국 정부에 뇌물 이런 식으로 줍니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판다 보지 말기 운동을 좀 벌이십시오.